국장님, 네. 지금 국민의힘은 4명의 후보들이 2차 경선을 벌이고 있는데 당원들을 상대로 한 이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날에 42.13%로 아주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당원이 63.89%로 가장 높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4명이 또 이렇게 강하게 세게 붙어서 그런지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첫날에 40%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격려도 하고 있고 여러 그 이벤트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최소한 지난번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당내에서도 지금 고무돼 있더라고요. 투표율 그러니까 자체는. 당원들은 투표를 하고 일반 여론조사는 지금 28일 날 네네. ARS 여론조사죠. 아마? 네. 지금 28일 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일단 4명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1위네요. 19.7%, 한동훈 17.4%, 홍준표 15.1%, 안철수 11.8%가 나와 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소속, 그러니까 이번에 실질적으로 투표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도 김문수 32.7, 한동훈 23, 홍준표 22.7, 안철수 6.5 이렇게 나와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집어넣은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48.5, 김문수 13.4, 홍준표 10.2, 한동훈 9.7, 안철수 2.5 어쨌든 뭐 10%가 넘는 지지율이 나와서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4명 중에. 글쎄요. 지금 뭐 한 사람은 나는 정해진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탄핵 찬성파 중에서는 한 명은 정해진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다른 한 명이 그렇죠. 구도가 이제 김문수냐 홍준표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찬탄해서 한동훈과 그다음에 안철수 이쪽에 반탄해서 홍준표와 김문수 이렇게 찬탄 반탄 구도가 짜여져 있었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찬탄 쪽에서 한동훈 후보보다 좀 이번 이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그렇고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 놈 될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한테 이쪽에서 민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은 좀 유력해 보이고 문제는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인데 자 보면 한덕수 효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대통령을 지키자거나 혹은 계엄은 잘못됐지만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김문수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홍준표를 지지하는데 한덕수가 미리부터 이렇게 부각이 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지금 갈리고 있는 거예요. 표가 일단 홍준표와 김문수 제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또 정치 커뮤니티에서 국민의힘 갤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뒤져봤는데 단일한 목소리가 안 나와요. 누구는 홍준표한테 찍어야 된다. 누구는 김문수한테 찍어야 된다. 누구는 누구한테 안 찍어도 어차피 한 사람 되면 한덕수랑 해갖고 한덕수가 이길 텐데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쪽 반탄 쪽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꼭 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절박함이 좀 적다. 왜? 한덕수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굳이 김문수나 홍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꼭 절박하게 찍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한동훈 캠프에서도 이게 사실 한동훈을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인 것 같긴 하지만 도리어 이 전략이 홍준표와 김문수를 절박하게 찍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후보가 어떻게 보면 한덕수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가장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김문수, 그 다음은 홍준표 후보인 것 같고 안철수 후보도 어쩔 수 없이 돌아는 갔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원샷 경선을 하자는 건데 안철수는 이재명과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하자 뭐 이런 게 차이가 있고 가장 차이를 보이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고 단일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단일화라는 큰 틀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 얘기할 필요 없다. 지금은 경선에 집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출마가 확실히 되고 의사 표명을 했을 때 그때 단일화 어떻게 방법은 논의해도 되느냐 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전략적인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네.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보다는 반대하는 비율이 여론조사상에 훨씬 높습니다. 70%나 반대. 국민의힘 지지층만 하더라도 한 40% 가까이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지지층을 겨냥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처음에 2%, 그다음에 5%, 그다음에 8, 9%까지 올라갔다가 그다음 더 치고 나가질 않아요. 딱 거기 갤럽에서는 10%대에 갤럽에서는 6%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다시 좀 떨어진 것도 나오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동훈 후보가 약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4명이 모두 다 단일화하는 것처럼 기사가 났거든요. 그런데 한동훈이 어저께 딱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다라고 다시 못을 박아버렸어요. 한동훈으로서는 자신감을 지금 표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거고 내가 대선 후보가 된다 한다면은 단일화를 하되 나한테 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표명해야 이재명 후보 이긴다. 이번에는 이 3명 다른 후보들하고 토론이나 이런 것에 10%, 20%분이 힘을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힘쓰려고 지금 비축해 두어서 200%로 이재명한테 쏟아붓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훈 후보가 그 표현을 했다고 또 되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오만한 게 아니냐. 근데 한동훈 후보는 내가 보니까 그 50% 표를 얻겠다라는 또 목표를 세워서 과반으로 이번에 끝내달라라는 의미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후보의 전략 약간 상황에서 한덕수 그런 지금 그 권한대행 얘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네네. 왜냐하면 김문수, 홍준표가 사실상 아주 막 열심히 막 그냥 뭐 하는 것보다는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김문수를 찍으면 한덕수가 돼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상품화되지 않고 한덕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처럼 여겨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김문수를 꼭 찍어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한덕수 마케팅을 하는데 오히려 한덕수 때문에 한동훈이 뜨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지요. 네, 상대적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최근에 이 취지일도 보면은 지난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전부 한동훈이 1위 아닙니까? 아니 지난주가 그랬어요. 지난주 갤럽 그랬고 MBS 그랬고 그다음에 조원 CNI가 그랬고 물론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한동훈은 추세선으로 오른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다 선두 그룹에 보수층에서는 모두 다 선두 그룹에 올랐었거든요. 오늘 리얼미터가 약간 좀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홍영님 조선일보 기자 아시죠? 옛날에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 지금은 한동훈 캠프가 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40%는 지금 확보된 것 같다. 40%. 그걸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두고 이제 분석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꼭 뭐 캠프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꼭 믿겠다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김문수는 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는 정체돼 있는 반면 한동훈은 올라가고 있다. 요렇게 계속 오르는 추세라고 봐야지요. 예. 그동안 몇몇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과 함께 23, 24일 조사한 그 여론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조갑도가 한동훈 14, 홍준표 11, 김문수 10, 한덕수 9입니다. 9. 네. 4위를 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25, 김문수 22, 한덕수 19, 홍준표 18. 보수층에서도 한동훈 20, 김문수 20, 한덕수 18, 홍준표 15. 뭐 이 엠브레인 퍼블릭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갤럽이라든가 또 NBS, 에이스 리서치 여러 면에서 한동훈의 그런 상승세가 네네.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와의 어떤 단일화 이런 것보다는 이 경선에서 50%를 넘어주세요 하면서 거기다가 네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마지막 결선 없이 2차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그만큼 호흡도 가다듬을 수가 있고 주도권을 가질 수가 있다. 다음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완전히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팬덤 부분에서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팬덤은 어쨌든 고정 팬덤이 있어요. 보면. 팬덤이 있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김문수 팬덤은 유동적이에요.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라는 윤심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반사체고. 홍준표의 팬덤이 있긴 있어요. 2030이 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홍준표가 경선에서 3년 전이랑 다르더라고요. 컨텐츠가 없어요. 예. 아니, 그나마 예를 들어서 막 툭툭 윽박 지르고 이런 부분을 애교 있게 바라봐 준 건 옛날에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가 고집하는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치력을 인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윽박지는 거 위에는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 지지층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동훈이 좀 앞선 부분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한동훈의 개인적인 팬덤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62.8인가요? 그 얻은 63%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네. 우선 나이가 50대다 보니까 네. 지금 50대층 여기가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취약층 아닙니까? 40대, 50대가. 그런데 예. 50대에서도 맞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나이대로서 또 젊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동질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당원들 보니까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그 세대별 포션을 봤더니 50대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한테 어느 정도 표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어떤 현상이 한동훈 캠프에서는 고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강 중에 한동훈 후보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장담한 대로 또 호소하는 대로 과연 50%까지 나오겠느냐 그것은 다소 그렇죠. 의구심이 드는 예.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 기세가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29일 나올 국민의힘 4강 2차 경선이 네네. 어떻게 되느냐 정말 관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당연하죠.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으로서는 만약에 아마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된다면은 포기하든가 뭐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한한 연대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난번 비상계엄 때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고 한덕수 공동 종류고 국정 운영.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그렇게 발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상당히 반발을 일으키기는 했습니다만은 위헌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죠. 그때도 사실은 그 주도권을 한동훈이가 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본다 한다면은 뭐 김문수라든가 홍준표 이런 분들이 단일 후보가 된다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될 경우 한덕수로의 단일화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다만 두 분이 큰 틀에서 보고 대국을 보고 얼마든지 단일화는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빅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대와 70대가 서로 연대해가지고 대선에 나가면은 뭐 한덕수 대행이 병풍 역할만 해줘도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것도 그렇습니다. 가변적일 것 같아요. 한동훈 지지율이 얼마큼 나오느냐. 발표가 되자마자 나오는 어떤 지지율의 추이. 이게 또 그 다음에 어떤 행보가 결정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죠. 이제 네네. 곧 발표가 되니까요. 네.